전현직 당대표들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까지 가뜩이나 민주당이 지금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자기 욕심 채우자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정 최고위원의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행안 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지금 당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밀어주시는 그런 국민청원 운동이 있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자, 화이팅 했는데 최병우 위원님, 아니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 중에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겟은 이재명 당대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본인이 행안위원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누구냐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페이스북에. 거기에 보면 보수 언론과 일부 당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보수 언론이 지금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이어서 행안위원장 하는데 뭐 그렇게 반대하고 있나요? 저거는 철저하게 당내 문제입니다. 네. 당내에서 자 최고위원이 그걸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뭐 장관을 했던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또 해도 되느냐? 형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네. 보수 언론이 행안위원장 정청래 의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제가 읽어본 언론 매체 중에서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야권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자리를 저는 지키려고 하는 욕심의 발로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물러나도 그 다음에 그 뭐 많은 사람들의 타겟이 이재명 대표로 가지 않아. 이재명 대표는 별도의 타겟팅이 돼 있어요. 사법 리스크로.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그걸 연결시키는 거는 저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상희 민주당 부대변인께서는 이해가 저는 되십니까? 사실은 당 내에서 저 네. 부분은 저도 굉장히 오랜 동안 비판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직이 주요 당직들이 많은데 네. 그걸 맡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개의 당직을 다 가지면 그걸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예. 네. 그리고 일이 많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이 많을 때 여러 가지가 왔어요. 그럼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순차 처리할 때 기다려야 되잖아요.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도 미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미뤄지는 동안 딴 사람들은 또 그거 관련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효율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할 수 있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나누어서 함께 하자는 거지 강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게 그게 무슨 국회에 어떤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좋은 모습이고 어떤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네.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들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국민 보기에 좋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이요. 아유 저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게 굉장히 뭐랄까 일반화가 되고 확산이 되면 그때 또 맡으면 더 자랑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그냥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뿐이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부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목소리, 이 두 사람도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금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상임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은 예전에 대변인이나 보직만 맡아도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네. 예결위도 못 갔어요. 현재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이 처음 보는 일이고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저 발언에 개딸들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청원 게시판에 정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내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청원 동의가 무려 56,570명입니다. 지난 6월 5일 오전 기준인데 오늘이군요. 6월 5일 오전 기준. 5만 명 돌파하면 이제 지도부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뭐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상임위원장 사실 국회의원 하면 상임위원장 하고 싶죠. 뭐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걸 계속 좀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저런 걸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전에는 그 상임위원장은 소위 특수활동비를 받았습니다. 네. 꽤 많은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루어졌던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 이후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회에서 발급되는 기관 카드를 받습니다. 네.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이제 현찰 말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바뀌었는데 그 액수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액수보다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어떤 면에서는 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쓸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카드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 이런 걸 놓치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러프하게 말씀해 주시면. 대략 대기업 그 신입사원의 연봉 정도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에요? 아니요, 연애. 연애. 예. 알겠습니다. 뭐 월에 그랬다면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예. 그거보다 좀. 어찌됐든 일단 연에 수천만 원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청래 의원의 욕심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행안위원장 하려고 이 난리인데 지난해 7월 국회 과방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같은 해 8월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뒤에도 과방위원장 내려놔야 된다라는 지적에도 절대 내려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당원과 지지자한테 이미 물어봤어요. 제 페이스북에 물어봤는데 댓글이 무려 한 3,700개 정도 달렸어요. 과방위원장을 물러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신은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한테만 물어볼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정청래 의원의 논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건 아니지 않는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인데요. 관례라고 하는 건 국민의 상식에 의해서 이제 기반한 거죠. 만약에 이게 상식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관례로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 진작 논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관례는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욕심이 가하지 않냐라는 국민들의 의문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김상현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도 뭐 정청래 의원을 비판은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은 비명계에서 그러고 있는 분들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할 때 네. 비명계 쪽에서도 먼저 스스로 내려놓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이니까 제발 민주당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 우위, 정치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들을 좀 희생하고 내려놓는 모습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12일에 최고위에서 한 번 더 결정을 하기로 했죠. 지금 박광호 원내대표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일단 3선 이상들이 주로 이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정부에서 장관을 했거나 지도부를 했거나 뭐 이런 원내대표를 했거나 당대표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양보하자 뭐 이런 관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박홍근, 한정혜, 뭐 정청래 이런 분들인데 일단 박홍근,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인데 정청래 의원은 그걸 따를 생각이 없어 보여서 과연 12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 자체가 비교육적인데 교육위로 보내서 어떡하겠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자, 교육위로 자리에 옮겼다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 교육위가 아니라 어떤 상임위로 옮겼어도 지적은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 근데 기본적으로 저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임위 배정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는 현재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사람 있어요. 조정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했으니까 여하튼 탈당한 무소속 의원은 법사위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제 아마 교육위원회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분석이었군요. 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뭐 교육위원을 봐가면서 뭐 학생들이 무슨 그 교육에 관해서 뭐 심각한 생각을 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김남국 의원이 현재 처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뭐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